아니 못해도 된다 진짜. 못 놔도 된다. 이제 샘물을 다루는 감을 익혀야 된다. 감을. 아 이게 샘물을 내가 끌고 가는 거구나. 이거 만들어서 계속 일정한 샘물을 만들어서 끌고 가구나. 아 버티컬에서는 전기가 높더라도 와이어 위치가 생각보다 밖으로 빠져야 되구나. 그리고 유인폭을 늘려야 되구나. 아 키울이 아니 샘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겁고 뜨거우니까 샘물 붙여도 얘가 개선에 안 붙고 떨어지구나. 아 그것도 개선기로 더 쳐줘야 되거든.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와이어 송도 일정하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용접한다면은 갭을 그렇게 많이 넓히지는 않을게요. 저는 이제 약간 좁은 거. 근데 갭을 넓히는 이유는 RT 찍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갭을 넓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거예요. 온라인 때문에. 미스 온라인 때문에. 미스 온라인 너무 많이 져버리면 누른 용접하기 잘못하면은 또 갭을 너무 좁게 하면은 백이 확인이 안 돼요. 백이. 실갭으로 막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누른 용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갭을 벌리고 용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거 용접한다면은 와이어 딱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아니면은 와이어 딱 걸칠 정도, 그 정도 갭으로 용접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해별 파이브는 갭이 1mm 차이가 1mm, 2mm 차이가 진짜 시간 차이가 2시간, 3시간 막 어떨 때 4시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진짜 대형가. 대형가는 어떤 경우에는 반날 정도 차이 납니다. 갭 1mm, 2mm. (6인치) 160 용접할 건데, 이제 오버헤드 이제 용접도 마찬가지고 아래부 용접도 마찬가지고, 전기 우리가 부스에서 연습했던 6인치 40, 2인치 40 그리고 시험 용접처럼 용접하면 안 돼, 현장에서는. 근데 시험 용접이 RT 용접의 기본적인 용접인데 그 방법도 100%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성권 용접, 와이어 녹임물 갖고 용착시키는 용접,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세가 안 좋거나 어려운 포인트, 그리고 뭐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 용접하듯이 용접하면 돼. 근데 해별 용접 같은 경우에는 얘가 되게 두꺼워. 특히 이 파이프 말고 대형간 용접하면은 Y 개선으로 된 게 있거든. Y 개선 이렇게 Y 개선으로 된 게 있어. 얘 되게 안 녹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용접하듯이 전기 낮춰서 용접하면은 되게 안 녹아. 안 녹고 샘물 다루기도 힘들고. 왜? 계속 샘물 말리고 슬러그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약간 높여서 용접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개선권 용접, 자 이거는 이거야. 녹임물 갖고 용착시키고. 근데 지금 할 거는 뭐냐면은 용융지를 만들어서 계속 일정한 크기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샘물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아니 크게 세 가지지. 개선권 용접, 그 다음에 샘물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그걸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열을 계속 분산시키면서 용접하는 방법. 열을 어떻게 하냐면은 위빙의 횟수를 늘리는 거야. 위빙의 횟수를. 그래서 텅스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계속 분산시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에서 용접하듯이 깨작깨작 용접이 아니고 정말 전기를 올려가지고 그 샘물을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와이어 공급량을 늘리고 위빙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용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전기를 높이고 와이어 공급량도 많지만은 샘물을 개선면에 붙들어가면서 천천히 용접하는 방법. 이래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위빙의 횟수를 늘려가지고 짧치면서 샘물을 가져가면서 열을 분산시키면서 하는 용접 방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오버헤드 용접할 때 6시부터 스타트 하면 된다. 안 돼. 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용접할 때 항상 이쪽에서부터 샘물 당겨와야 돼. 왜냐면 파이프 꺾임 때문에 그래. 파이프 꺾임. 샘물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야? 전류를 높였을 때 샘물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 와이어 공급.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용접사들은 다 알아요. 밥 많이 주는 거. 두 번째 위빙 폭, 피치폭이죠. 피치폭.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이어 위치. 자
오버헤드 때는 오버헤드 때는 간통해가지고 샘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용접하고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자꾸 키홀이 뚫린다. 어떻게 돼? 와이어를 밖으로 뺍니다. 아시겠죠? 밖으로 빼고 공급량 늘려줘가지고 용접합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또 그게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가스의 버너를 낮춰야 되겠죠. 전기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텅스텐 길이를 버티컬 오면은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 용접은 계속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한 텅스텐 길이가 갖고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구간마다 뭐 이거는 오버헤드용, 이거는 버티컬용, 그 다음에 아래 보기용은 길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구간마다 전기 쓰는 게 틀려요. 아시겠죠? 텅스텐 길이 맞출 때 봐봐. 이렇게 처음에 오버헤드 용접할 때 딱 다 해보는 거야. 이게 판단하는 거지. 계산 안에 90도 가까이 딱 해보는 거야. 90도 가까이. 90도 가까이 했을 때 텅스텐이 모재 끝에 닿이잖아. 그럼 긴 거야, 이게. 닿이고. 안스라에 닿이는 완전 긴 거야. 90도 가까이 했을 때. 높였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전기를 높게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도 가까이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얘가 쓰라보다 약간 내려 있으면 그것도 약간 긴 겁니다. 왜냐면은 전기를 높게 하고 샘물 양을 많게 하고 니꾸를 속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샘물, 그러니까 내 몸 쪽으로 쏟아질 샘물도 생각을 하면서 텅스텐 길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한 요 정도가 적당해요.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되게 짧죠? 이거보다 더 짧게도 합니다. 되게 짧죠? 이렇게. 샘물을 우리가 밀면서 용접하는 게 아니고 오버헤드는 받쳐주면서 용접하니까. 자, 요거 깨닫기가 되게 힘들어요. 필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쉽습니다, 용접이. 뭐만 되면 와이어 송급하고 위빙만 되면은 되게 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새 배관 용접하고 원장 짱새입니다. 이제 시험 용접, 낮은 전류로 깨작깨작했던 전류 말고 높은 전류로 초청 용접을 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장 용접과 그리고 시험 용접은 별개입니다. 지금 저처럼 용접을 하려고 하면은 높은 전류로 첫 스타트 때 많은 양의 샘물을 만들고 그 샘물을 일정하게 유지해가면서 용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양의 샘물이 공급이 되면서 백이 많이 나오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백 높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용접 속도도 빠르고 속살 체험도 많이 되는 기법입니다. 백 한번 볼까? 이렇게 두툼하게 나왔죠? 오버헤드에 오버헤드 두툼하게 요렇게 용접합니다. 깨작깨작 용접하는 게 아니고 밥 많이 주고 용접합니다. 아시겠죠? 밥 많이 주고. 자, 요때부터 이제 버티컬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텅스텐 길이도 약간 빼주면은 샘물 앞으로 밀고 갑니다. 너무 짧게 제가 지금 너무 짧게 잡았거든. 너무 짧게 잡았는데 그래도 샘물을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아크에 전류가 높기 때문에 아크에 힘 갖고 용접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난 다음에 텅스텐 이제 빼줘요. 빼주고 그 다음에 와이어 위치를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샘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위빙의 횟수를 늘리고 오버헤드 용접이 끝나고 버티컬 구간에서는 와이어 위치가 파이프 내부에서 외부로 점점 빼줍니다. 영상처럼 와이어가 밖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빙의 폭을 증가를 시켜주고 와이어 공급량을 늘려줍니다. 와이어 공급은 많이 해주고 이제 버티컬 오면은 버티컬 이제 열받고 그 다음에 감당 안 돼요. 그러면 와이어 밖으로 빼줘야 돼. 생각보다 와이어 밖으로 많이 빼주고 전기가 높으면 높아서 밖으로 빼주고 속살을 채운다 생각하고 위빙의 횟수를 늘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위빙폭 늘려줘야 돼. 안 늘려주면은 샘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로 다 몰려가지고 백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용접. 자, 와이어 모자라서 껐는데 와이어 유입비 횟수를 늘려주고 그냥 열을 빨리 분산시키고 먹고, 아니면은 그 열을 빨리 분산시키지 말고 모재에다가 열을 전도하게 샘물 잡아놓고 이렇게 용접해야 돼요. 근데 그건 나중. 지금은 유빙 횟수를 늘려가지고 열을 빨리 분산하면서 용접하는 방법. 요 방법 씁니다. 아래보기 이제 아래보기. 이제 아래보기 때는 통센을 이제 백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통센은 어떻게 해? 통센 빼줍니다. 샘물을 앞으로 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빼주고 샘물을 앞으로 밀고 갈 겁니다. 이때는 아래보기 때는 어차피 용접 전류가 높기 때문에 샘물이 아래로 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통센 빼고 최대한 안으로 안 집어넣는 거. 샘물 안 집어넣어야 돼요. 아래보기는 백이 약간 오버헤드보다 약간 덜 나와야 됩니다. 수축하면서 백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약간 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통센 빼주고 위보 피치복을 늘려줍니다. 알겠죠? 아래보기 구간은 텅스텐을 많이 빼서 샘물을 앞으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용접을 하여 백이 많이 형성되지 않도록 용접을 합니다. 현재 갭이 넓은 상태에서 제가 전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위치는 많이 밖으로 빼주고 와이어 공급량은 늘려주고 위임폭과 피치폭을 많이 넓혀주면서 용접을 하면 자연스럽게 백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유인폭을 넓혀주고 피치폭을 넓혀줍니다. 유인폭 넓혀주고. 내가 아래보기 때 용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용접하다가 키홀이 열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내가 붙였는데 키홀이 열려. 안 붙고 얘가 따라와. 신호 보내. 샘물이 신호 보내. 나 여기 붙기 싫소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보기 때 내가 이렇게 위인폭을 늘리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얘가 샘물을 붙였는데 샘물이 이렇게 따라와 그냥. 그러면 나 여기 붙기 싫어라고 샘물을 신호를 보내죠. 그때는 과감하게 위인폭을 넓혀줍니다. 자, 여기가 잘 견딜까요? 여기가 잘 견딜까요? 당연히 여기가 잘 견딥니다. 내가 여기에 샘물을 갖다 붙였는데도 얘가 무너져가지고 키홀이 열린다면은 얘가 내가 지금 쓰는 전기가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요 지점이.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지점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죠? 이 되게 간단한데 되게 처음에 용접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는 전기 갖고 연습을 하고 아래 보기 때도 백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 연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샘물을 용접을 할 때 이 샘물 형성을 할 때 샘물 형성하고 이 샘물을 아래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전기가 높으니까 이 샘물을 백 내는 것보다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끄집어 올린다가 양쪽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 샘물을. 근데 이거를 100% 이해하게 되면은 테크 용접할 때 어떻게 해? 보통 테크 용접하면 시험 용접하면은 호리젠탈 갖고 테크 많이 치거든. 그럼 오지 갖고 오지 자세 아래 보기 갖고 테크를 놓을 때도 우리가 테크 놓을 때 샘물 형성하고 어떻게 해? 끄집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용접하면은 테크가 얍실하게 나온다는 거지.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 여기 붉기 싫소, 여기다 붙여주소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샘물을 끄집 올리고 그러면 테크 용접도 마찬가지고 서스도 마찬가지고 카본도 마찬가지고 아래 보기에 테크 놓더라도 샘물을 끄집어 올리면서 용접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가 약하면은 테크 놓을 때 전기가 약하면 어떻게 돼? 속도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샘물을 끄집어 가지고 머물르자 샘물 따라올 도록 기다리고 샘물 따라 기다리고 아래 보기는 샘물을 끄집어 올린 개념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내가 말없이 그냥 용접해 볼게요. 지금 전기 그대로 갖고. 제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전류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용접은 전류를 낮춰서 하는 용접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초보 용접사들은 기본기, 와이어 성국과 위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샘물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용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하셔야 실내에서 하겠죠. 용접한다면은 아마 속살 체험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리 없이 초충을 넣었기 때문에, 고리 없이 초충 용접을 했기 때문에 샘물을 많이 채워가면서 용접할 건데, 여러분들은 투패스 위험성을 몰라요. 그래서 와이어를 투패스 용접할 때 와이어를 많이 줄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적정선에서 와이어를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골이 졌다 그러면 양쪽에 그라인드 해주고 브러쉬 닦고 용접.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투패스 때 밥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저처럼 용접 완벽하게 용착이 되는 용접하면은 밥 많이 주면서 용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습관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투패스 때 밥을 많이 주는 식의 용접을 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습관 돼버려. 이게 자기가 LF 떴을 때 왜 LF 떴는지 몰라. 그리고 LF는 저분도 설명했지만 LF 한번 뜨면은 계속 발생합니다. LF 구간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아래 보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왜? 샘물을 밀고 가기 때문에. 너 왜 대답하네? 몰라서 뭐 대답하고 사는 거야? 아니면 생각하고. 응? 그래서 아래 보기 때는 좀 신중하게 용접해야 되고 샘을 펴주면서 용접해야 됩니다. 파이프의 꺾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핫패스 전류는 초충 전류가 높기 때문에 그 전류 그대로 핫패스 용접을 하고 양쪽에 샘물이 확실한 용착을 보면서 용접을 진행을 합니다. LF 분량, 정말 무서운 분량입니다. 크레이트 처리할 때 그리고 크레이트 처리할 때 밖으로 원래는 크레이트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밖으로 안 빼요. 근데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크레이트 잡고 당연히 크레이트 타임을 약간 올려야 되겠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크레이트 가운데로 몰아요. 가운데로 몰고 크레이트 칠하고 끕니다.